만약 중국 역사의 두 거대한 지성, 이대한 야심가 조조와 시대를 꿰뚫어본 지략가 제갈량이 같은 하늘 아래 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삼국지의 운명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을까요? 그들의 만남, 그리고 피할 수 없었던 숙명적인 충돌은 단순한 전쟁의 승패를 넘어 한 시대의 흐름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순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누가 이기고 졌는지를 넘어서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과 상대를 압도하는 전략, 그리고 각자의 가슴속 깊이 품었던 굳건한 신념이 어떻게 서로 부딪히고 얽혀 들어갔는지 그 인간적인 드라마를 아주 생생하게 펼쳐 보일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삼국지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승패를 넘어선 그들의 이야기는 분명 깊은 여운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을 선사할 테니까요. 수백 년의 영화를 누리던 후한 왕조가 서서히 저물어 가던 시절, 천하는 황건적의 난이라는 거대한 회오리 속에서 혼돈의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각지에서는 군웅들이 저마다의 깃발을 내걸며 힘을 겨루는 그야말로 무질서와 혼란이 지배하는 시대였죠. 한나라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누구도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없을 것만 같던 바로 그때 역사의 전면에 우뚝 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무제 조조입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한시를 보며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이 분열된 천하를 하나로 묶어내겠다는 거대한 야망을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조조는 이상만을 좇는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냉철한 현실주의자의 면모를 보이며 실리적인 판단과 과감한 결단으로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죠. 병력의 우위나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으며 때로는 민심을 얻기 위해, 때로는 강력한 통치를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종종 잔혹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조조의 눈은 오직 천하통일이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있었고 그를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을 홀로 잠재우려는 굳건한 바위처럼 그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 무렵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의 눈길을 피해 조용히 때를 기다리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융중에 은거하며 스스로를 와룡, 즉 잠자는 용이라 칭했던 제갈량입니다. 그는 비록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천하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비범한 지략을 품고 있었죠. 그런 그를 찾아 삼고초려의 예로 간곡히 청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한실부흥의 꿈을 버리지 않던 유비였습니다. 유비는 비록 미약한 세력을 가졌을지언정 백성을 아끼는 마음과 잃어버린 한나라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굳은 신념을 가진 인물이었죠. 유비의 진심에 감동한 제갈량은 마침내 초야에 묻혀있던 자신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며 역사의 길이 남을 천하삼분지계라는 놀라운 청사진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전략을 넘어 힘의 균형을 통해 무너져가는 한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혼란스러운 천하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려는 제갈량의 깊은 통찰과 숭고한 이상이 담긴 빛나는 지략이었죠. 조조가 압도적인 힘과 냉혹한 현실 논리로 천하를 움켜쥐려 했다면 제갈량은 비록 미약한 시작일지라도 치밀한 지략과 확고한 이상으로 새로운 판도를 그려내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피어난 두 거인의 야망의 씨앗은 이제 막 역사의 거대한 서막을 알리며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이 두 야망이 어떤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갈지 그 첫걸음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서로 다른 곳에서 피어난 두 야망의 씨앗이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씨앗 중 하나인 조조의 야망은 북방을 통일하며 거대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천하통일의 꿈이 눈앞에 성큼 다가온 듯 보였습니다. 북방을 완전히 장악한 조조는 이제 거대한 대군을 이끌고 남하를 시작했죠. 그 압도적인 규모는 마치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 같았고 수천 척의 전선이 양쯔강의 물길을 뒤덮은 듯한 장관이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내려오며 가는 곳마다 항복을 받아냈고 그 기세는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죠. 조조는 자신이 가진 막강한 힘과 냉혹한 현실 논리를 바탕으로 이제 남은 강동의 송건 세력과 형주의 유비 세력마저 집어삼켜
혼란스러운 천하를 완전히 통일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중원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죠. 이처럼 조조의 거대한 야망이 불길처럼 타오르며 남쪽으로 향하자 강동과 형주에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는 듯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위기 속에서 유비와 함께 한실부흥의 이상을 품었던 제갈량은 지혜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대로 조조의 대군에 맞서 싸우다가는 모두가 파멸할 수밖에 없음을 직감했죠. 그래서 제갈량은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강동의 맹주, 손권의 마음을 움직여 조조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손권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동에서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있었지만 조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망설임을 감출 수 없었을 겁니다. 조조에게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저항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었던 거죠. 제갈량은 손권의 진영으로 향해 날카로운 설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권에게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리고 항전하는 것이야말로 강동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역설했죠. 손권의 신하들 중에는 조조의 힘에 눌려 항복을 주장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그들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하며 조조가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강동의 모든 것이며 항복은 결국 노예나 다름없는 처지로 전락할 뿐이라는 점을 냉철하게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동의 대도독이자 최고의 지략가였던 주유와의 만남도 빼놓을 수 없죠. 주유는 처음에는 제갈량을 경계하며 그의 지략을 시험하려 들었지만 조조에 대한 적개심과 강동을 지키려는 열망만큼은 제갈량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은 주유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도 결국에는 조조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두 사람의 지혜가 합쳐져야만 승산이 있다는 점을 설득해냈습니다. 마치 두 개의 강물이 만나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듯 제갈량과 주유는 각자의 이상과 현실적인 판단을 통해 조조의 맞설 연합군의 기틀을 다지게 된 겁니다. 수많은 논쟁과 설득 끝에 마침내 손권은 조조에 대항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판단을 넘어 강동의 독립성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죠. 그렇게 유비와 손권은 조조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손을 맞잡게 됩니다. 병력의 수는 조조의 100만 대군에 비하면 초라할 정도로 적었지만 그들에게는 지략과 불굴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적벽에 집결한 조조의 거대한 함대가 이합적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연합군은 마치 작은 돛담배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극복하려는 뜨거운 열망과 치밀한 전략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이제 운명의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연합군이 거대한 조조의 야망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 긴박한 상황은 역사에 길이 남을 대결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조조의 100만 대군과 지푸라기처럼 작아 보였던 유비손권 연합군의 운명적인 대결이 적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조의 함대는 마치 검은 바다를 가득 메운 거대한 괴수처럼 이용을 자랑했죠. 북방을 통일하며 승승장구했던 조조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고 남은 것은 오직 남방 정벌뿐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자신감은 때로는 가장 큰 독이 되기도 하는 법이죠. 연합군은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치밀한 계책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하늘을 속이고 적의 심장을 꿰뚫었을까요? 그 첫 번째 지략은 바로 연안계라는 기발한 묘책이었습니다. 조조의 병사들은 대부분 북방 출신이라 뱃멀미에 시달렸고 거친 강물 위에서의 전투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방통이라는 지략가가 거짓으로 조조에게 투항하여 배들을 쇠사슬로 엮어 고정시키면 흔들림이 줄어들어 뱃멀미를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죠. 조조는 이 제안이 자신의 병사들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의심 없이 모든 함선을 쇠사슬로 단단히 연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수백 척의 배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육지처럼 붙어버린 겁니다. 겉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이는 사실 거대한 불길을 위한 완벽한 먹잇감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다음 계책은 적을 완전히 속이기 위한 처절한 연극,
바로 고육지계였죠. 주유의 오랜 부하인 노장 황계는 주유에게 거짓으로 반기를 들고 연합군 진영에서 심한 매질을 당하는 굴욕을 감수합니다. 그의 몸에서는 피가 낭자했고 그 모습은 조조의 눈에 내부 분열로 비치기에 충분했습니다. 황계는 이 기회를 틈타 조조에게 투항하겠다는 편지를 보냈고 조조는 연합군 내부의 갈등이 심해졌다고 믿으며 그의 투항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황계는 겉으로는 조조에게 기부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불을 가득 실은 배들을 이끌고 조조의 함대에 접근할 기회를 얻게 되었죠. 적의 눈을 완벽하게 속인 이 연극은 참으로 소름 끼치는 지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책이 성공하려면 결정적인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바람의 방향이었죠. 당시 적벽에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있었기에 불을 지른다 해도 연합군 진영으로 불길이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제갈량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늘의 기운을 읽는 듯 칠성단에 올라 동남풍을 기원하는 의식을 올렸고 놀랍게도 정확한 시점에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제갈량의 탁월한 기상 예측 능력과 자연의 섭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죠.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진 겁니다. 동남풍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자 황계가 이끄는 선봉대가 불을 가득 실은 배들을 조조의 함대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바람을 탄 불길은 순식간에 쇠사슬로 묶여있던 조조의 함선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밤하늘을 새빨갛게 물들인 거대한 불기둥은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린 듯 무시무시한 광경을 연출했죠. 나무와 돛이 타들어가는 소리, 병사들의 비명소리가 강물을 뒤덮었고 검붉은 연기가 온 강을 뒤덮었습니다. 순식간에 조조의 자랑스러운 백만대군은 거대한 불지옥 속에 갇혀버렸고 쇠사슬로 묶인 배들은 탈출조차 불가능한 거대한 덫이 되어버렸습니다. 패닉에 빠진 조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불타는 함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하 통일의 꿈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그는 급히 배를 버리고 육지로 도주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연합군이 미리 매복시킨 병사들에 의해 퇴로가 곳곳에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겨우 목숨을 건진 조조는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처참하게 도망쳐야 했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그의 위세는 적벽의 불길 속에서 한 줌 재가 되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처럼 적벽대전은 단순한 전투의 승패를 넘어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지략과 통찰력으로 극복한 역사적인 대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제갈량과 주유의 연합군은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현실로 만들며 한 시대를 지배하려던 조조의 거대한 야망을 좌절시켰습니다. 이 대결은 삼국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훗날 위, 촉, 오 삼국이 정립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지혜가 힘을 이기고 이상이 현실을 뒤흔들었던 그 순간은 후대에도 끊임없이 회자되며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